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파헤쳐 볼 자료들이 정말 흥미로운 질문 하나를 던지고 있어요. 세상은 갈수록 더 똑똑하고 정교한 AI로 가득 찼는데 오히려 가장 단순하고 변하지 않는 수식 하나가 이 모든 걸 이길 수 있다는 거죠. 한번 상상해 보세요. 수만 개의 변수를 실시간으로 계산하는 최첨단 AI랑 어찌 보면 좀 구식처럼 보이는 단 한 줄짜리 수식. 이 둘이 싸우면 누가 이길까요? 자료에 따르면요. 정답은 놀랍게도 수식이라고 해요. 그렇죠. 우리의 그 일반적인 상식, 그러니까 더 복잡하고 더 많은 데이터를 처리하는 쪽이 항상 이길 거라는 믿음을 완전히 뒤집는 결론이라서 더 흥미로운 것 같아요. 바로 그 지점이에요. 오늘 분석의 배경이 바로 이건데요. 이제 시정은 더 이상 인간 대 기계가 아니라 말 그대로 AI 대 AI의 전쟁터가 되었다는 거예요. 네, 서로가 서로를 이기려고 끝없이 진화하는 거대한 싸움터가 된 거죠. 그래서 오늘은 보내주신 자료들을 바탕으로 이 복잡한 AI 전쟁의 진짜 모습은 어떤지, 그리고 어떻게 그 단순한 수식이 이 혼돈 속에서 살아남는지, 그 원리를 제대로 한번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이건 정말 흥미로운 퍼즐 같아요. 맞아요. 이 퍼즐을 풀려면 가장 먼저 AI가 스스로 만들어내는 그 혼돈의 본질부터 이해해야 해요. 네, 자료에서도 아주 강렬한 표현으로 시작하더라고요. AI들이 서로를 갉아먹는다. 즉, AI 간의 동족상잔이라는 키워드요.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을 말하는 걸까요? 말 그대로 AI들이 서로의 존재 때문에 스스로 파멸해가는 과정을 의미해요. 시장에 뛰어드는 AI가 많아지면서 이들은 생존을 위해 서로의 전략, 패턴, 심지어 약점까지 실시간으로 학습하고 공격하기 시작하거든요. 학습하고 공격한다고요? 네. 예를 들어 A라는 AI가 특정 패턴으로 수익을 내는 걸 발견하면 순식간에 수십, 수백 개의 다른 AI들이 그 패턴을 복제하거나 아니면 아예 그 패턴을 역으로 공격하는 전략을 만들어내는 거죠. 아, 그러니까 어떤 전략이 효과를 보는 바로 그 순간 이미 그 전략의 수명은 끝났다고 봐야 하는 거군요. 그렇죠. 모두가 달려들어서 그 우위를 순식간에 없애버리니까요. 와, 정확해요. 그래서 특정 전략이 가졌던 우위, 자료에서 말하면 엣지가 정말 눈 깜짝할 사이에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이런 과정이 계속 반복되다 보면 어느 순간 AI들이 서로 너무 복잡하게 얽히고 설켜서 마치 컴퓨터 시스템이 다운되듯이 알고리즘들이 집단적으로 무너지는 알고리즘 붕괴 현상까지 발생해요. 알고리즘 붕괴요? 네, 한때 시장을 지배했던 뛰어난 알고리즘들이 어느 날 갑자기 동시에 막대한 손실을 내면서 멈춰버리는 거죠. 잠깐만요. 여기서 좀 이상한데요. 서로의 전략을 합습한다는 건 결국 시스템 전체가 더 똑똑해지고 정교해지는 긍정적인 과정 아닌가요? 네, 그렇게 생각하기 쉽죠. 서로 경쟁하면서 발전하는 거니까요. 그런데 왜 이게 오히려 시스템 전체를 무너뜨리는 결과를 낳는 거죠? 바로 그 지점이 이 문제의 핵심이에요. 자료에서는 이 현상을 자기 파괴적 피드백이라는 원리로 설명하는데요. 자기 파괴적 피드백. 네, AI들이 서로의 움직임을 학습하는 과정에서 시장에 원래 보내는 순수한 신호, 즉 데이터가 극도로 왜곡되기 시작한다는 게 문제예요. 데이터가 왜곡된다는 게 잘 와닿지 않는데요. AI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학습하잖아요. 그럼 서로의 반응을 데이터로 삼는 것도 결국 더 정교한 학습의 일부가 아닌가요? 왜 그게 왜곡이 되는 거죠? 좋은 질문이에요. 예를 들어 볼게요. 원래 시장의 수요와 공급에 따라 가격이 일만큼 움직여야 하는 상황이 있었다고 해보죠. 네. 이걸 본 A라는 AI가 기회다 싶어서 이만큼 반응해요. 그런데 B라는 AI는 A의 움직임을 보고 내가 모르면 뭔가 더 큰 일이 있나 보다 라고 판단해서 4만큼 반응하는 거예요. 아, C는 또 B를 보고 8만큼 반응하고요. 이런 식으로 AI들이 서로의 반응을 원본 신호로 착각하고 계속해서 증폭시키는 거죠. 알겠어요. 작은 눈덩이가 서로의 몸에 눈을 붙여주면서 거대한 눈사태로 번지는 것과 똑같은 거네요. 실제 내린 눈의 양보다 훨씬 더 커지는 것처럼요. 바로 그거예요. 결국 아주 작은 소음이 AI들 사이를 핑퐁처럼 오가면서 기하급수적으로 증폭되다가 나중에는 시스템 전체를 마비시키는 악순환이 만들어져요. 더 빨리, 더 정교하게 시장에 적응하려던 노력이 오히려 작은 충격에도 시스템 전체가 와르르 무너지는 유리몸을 만드는 역설적인 결과를 낳는 거죠. 유리몸.
그러고 보니 현실에서도 비슷한 일이 있잖아요. SNS에서 어떤 루머가 돌기 시작하면 사실 확인도 전에 모두가 그걸 진짜인 것처럼 공유하고 반응하면서 거대한 사회적 패닉이 만들어지는 것과 똑같네요. 완벽한 비유예요. 그게 바로 AI 시장에서 매일같이 벌어지는 일인 셈이죠. AI들이 만들어내는 혼돈의 그림이 어느 정도 그려지네요. 이 복잡한 상황을 자료에서는 아주 재미있는 비유로 설명하던데요. 네. 바로 거대한 연회장 비유요. 수만 명의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이들이 모두 서로의 목소리를 흉내내는 AI들이라고 상상하면 된다고요. 네. 그 비유를 사용하면 지금까지의 이야기를 한 번에 정리할 수 있어요. 연회장 안에 수만 개의 AI, 즉 수만 명의 사람이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이때 누군가가 아주 작게 불이야 하고 속삭여요. 이건 시장의 아주 사소한 변수 같은 거죠. 네. 그러면 옆에 있던 사람이 그 소리를 듣고 진짜 불인가 싶어서 조금 더 큰 소리요? 불이 난 것 같아? 라고 외쳐요. 그러자 그 소리를 들은 다른 사람들이 또 반응하고 소리는 점점 더 커져서 결국 연회장 전체가 아수라장이 되겠군요. 맞아요. 순식간에 불이야라는 외침이 연회장 전체로 퍼져나가고 실제로는 작은 촛불 하나가 꺼진 것뿐일 수도 있는데 수만 명의 사람들이 출구를 향해 달려가는 거대한 패닉 상태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야. 이게 바로 앞서 말씀드린 자기 파괴적 피드백이죠. 서로의 비명소리라는 허상을 쫓다가 다 같이 엉켜 넘어지는 상황. 그게 바로 유리몸이 깨지는 순간이고요. 정말 기가 막힌 비유네요. 결국 서로가 서로의 공포를 먹고 자라는 괴물 같은 상황이군요. 그럼 이 아수라장에서 수식 전략은 대체 뭘 하고 있는 건가요? 모두가 비명을 지르며 출구로 달려갈 때 이 친구는 어디서 뭘 하고 있는 거죠? 하하, 테이블 밑에 숨어 있나 뭐 그런 거요. 네, 뭐 그런 거예요. 그럴듯하네요. 수식 전략은 그 아수라장이 된 연회장 한가운데 묵직한 닻을 내린 사람과 같아요. 닷지요. 네, 주변에서 수만 명이 소리를 지르든 의자를 넘어뜨리며 뛰어다니든 이 사람은 전혀 반응하지 않아요. 마치 두꺼운 귀마개를 하고 있는 것처럼요. AI들이 만들어내는 그 모든 소란, 자료의 표현을 빌리자면 고주파 노이즈에는 일절 관심을 두지 않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은 뭘 보고 판단하는 건데요? 아무것도 안 보고 그냥 가만히 있는 건가요? 그 사람이 감지하는 신호는 딱 하나예요. 바로 이 연회장의 바닥이 진짜로 기울어지고 있는지. 바닥이요? 네, 즉 시장의 중력이 변하는 그 순간뿐이에요. 사람들의 비명소리가 아니라 건물 자체가 기우는 것 같은 근본적인 변화 말이죠. 아, 이제야 그림이 딱 맞춰지네요. 그러니까 AI들은 서로의 메아리를 듣고 허둥대는 건데 수식은 그 메아리가 시작된 최초의 소리가 아니라 그 소리가 울리는 공간 자체의 변화, 즉 시장의 본질적인 움직임만 본다는 거군요. 정확히 보셨어요. 그래서 공학적인 용어로 이 수식 전략을 저주파 통과 필터라고 부르는 거예요. 로페스 필터? 네. AI들이 서로 속고 속이면서 만들어내는 자잘하고 의미 없는 파동, 즉 고주파 노이즈는 전부 걸러내고 무시해버리죠. 그러다가 AI들이 제풀에 지쳐 쓰러지거나 서로의 싸움으로 인해 시장이 정말로 한 방향으로 크게 움직이는 진짜 추세가 나타날 때 그때가 되어서야 이 닻을 내린 사람은 천천히 하지만 아주 확실하게 움직여서 수익을 내는 거예요. 와, 정말 흥미롭네요. AI들이 한 박자 빠른 파멸을 맞이할 때 수식은 오히려 한 박자 느리게 움직여서 살아남고 심지어 이득까지 본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AI들이 단계 예측과 빠른 반응 속도를 무기로 싸우다가 자멸할 때 수식 전략은 변하지 않는 일관성을 무기로 그 혼돈에서 살아남아 그들이 남겨고 간 부를 복리로 차곡차곡 쌓아가는 구조인 거죠. 알겠습니다. AI들이 서로 싸우다가 자멸한다는 어떻게는 이제 이해가 되는데 그래도 여전히 풀리지 않는 근본적인 의문이 있어요. 그래서 결국 왜 그 단순한 수식이 이기는 건데요. 아무리 생각해도 수만 개 변수를 다루는 복잡한 AI를 고작 한 줄짜리 수식이 이긴다는 게 상식적으로는 납득이 잘 안 되거든요. 그게 바로 이 이야기의 가장 역설적이고 재미있는 부분이죠. 자료에서는 그 이유를 두 가지 핵심 개념으로 설명해요. 네. 바로 다차원 연산의 함정과 추상화된 지혜예요. 다차원 연산의 함정이라 말이 좀 어려운데요. 그러니까 변수가 많을수록 오히려 더 위험하다 이런 뜻인가요? 네, 그런 셈이에요. 쉽게 말해 AI가 참고하는 변수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단기적인 예측력은 높아 보이는 착시 효과가 있지만 그 예측의 신뢰도는 기하급수적으로 떨어진다는 의미예요. 신뢰도가 떨어진다. 변수가 1만 개라고 해보죠.
이 중 9,999개가 완벽하게 맞아도 아주 사소한 변수 하나의 오류가 생기면 전체 예측이 완전히 망가질 수 있어요. 즉, AI가 수만 개의 변수로 쌓아올린 그 화려한 성벽은 사실 작은 충격에도 허무하게 무너져 내리는 모래성과 같다는 거죠. 변수가 많아질수록 오히려 더 취약해진다는 역설이군요. 그럼 추상화된 지혜는 그 반대 개념이겠네요. 맞아요. 근데 잠깐만요. 그건 좀 납득이 안 되는데요. 아무리 경험 많은 트레이더의 지혜라고 해도 그게 어떻게 실시간으로 계산하는 AI의 정교함을 이길 수 있다는 거죠. 그건 그냥 감에 의존하는 건 아닌가요? 하하, 바로 그 지점을 많은 사람들이 오해해요. 여기서 말하는 추상화된 지혜는 단순한 감이나 직관과는 차원이 다른 개념이에요. 그래요? 자료에 나온 비유를 들어볼게요. 20년 경력의 베테랑 트레이더가 시장의 온갖 풍파를 겪으며 얻어낸 통찰을 단 한 줄의 수식으로 압축해 놓았다고 상상해 보세요. 그 수식 한 줄에는 단순히 숫자 몇 개가 들어있는 게 아니에요. 그럼 뭐가 들어있다는 거죠? 수십 년간의 데이터, 인간의 탐욕과 공포라는 심리, 시장 참여자들의 행동 패턴, 거시경제 흐름 같은 사실상 수조 개에 달하는 데이터와 경험이 압축되고 정제되어 녹아있는 시장의 정수와 같은 거예요. 아, 수많은 경험과 데이터에서 가장 변하지 않는 핵심적인 원리, 즉 본질만을 뽑아낸 결정체인 셈이죠. 그러니까 AI가 수만 개의 나뭇잎을 하나하나 분석하느라 정신없을 때 그 수식은 숲 전체가 어느 방향으로 바람에 흔들리는지 그 거대한 흐름 자체를 보고 있다는 의미군요. 바로 그거예요. 이 본질적인 논리 구조는 너무나도 단순하고 견고해서 아무리 정교하고 고도화된 AI라고 할지라도 그 근본을 깨트릴 수가 없는 거예요. 모래성은 파도 한 번에 무너지지만 오랜 세월 파도를 맞으며 다듬어진 단단한 바위는 절대 무너지지 않는 것과 같죠. 그래서 단순함이 복잡함을 이길 수 있는 거고요. 오늘 나눈 이야기의 핵심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 같아요. AI 간의 전쟁으로 시장이 점점 더 복잡해지고 예측이 불가능한 혼돈속으로 빠져들수록 오히려 그 화려한 기술에 현혹되지 않고 묵묵히 자신의 원칙과 자리를 지키는 단순한 전략의 가치가 역설적으로 더욱 높아진다는 점이네요. 맞아요. 그래서 자료의 결론이 아주 강력한 메시지를 던져요. 오늘 이야기를 이 한 문장으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어떤 거죠? 혼돈의 시대, 적응하지 않는 것이 가장 고도화된 적응이다. 적응하지 않는 것이 가장 고도화된 적응이다. 이 말은 끊임없이 변화하는 소매에 반응하며 빠르게 적응하려는 시도 자체가 사실은 파멸의 길이라는 뜻이거든요. 결국 화려한 기술의 길을 잇는 수많은 이들 사이에서 묵직하고 변하지 않는 수식이라는 나침반을 굳게 쥔 사람이 최후의 승자가 될 것이라는 전망을 제시하는 거죠. 정말 기촌 통찰해주는 결론인 것 같아요. 오늘 분석은 금융시장에 대한 이야기였지만 어쩌면 듣고 계신 당신의 삶에도 적용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정보는 넘쳐나고 세상은 매일같이 우리에게 변화라고 재촉하잖아요. 더 빨리 적응하고 더 많은 것을 배우라고요. 하지만 오늘 우리가 살펴본 원리처럼 때로는 그 모든 소음에 일일이 반응하기보다 한 걸음 물러나 가장 중요한 것을 지키는 게 더 현명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던져보며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만약 이 원리가 시장에서 통한다면 당신의 삶이나 일에서 수많은 소음을 의도적으로 무시하고 가장 본질적인 원칙 하나에만 집중하는 것이 오히려 가장 강력한 전략이 될 수 있는 영역은 어디일지 한번 생각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